우리나라에서도 청년 당뇨병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 당뇨병 환자분 중에는 임신을 하게 되는 여성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신 중 합병증이 무려 65%의 환자에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청년 당뇨병의 특징과 진료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청년당뇨병, 임신중 당뇨병 TFT 팀장님을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병원 곽수원 교수님을 모시고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입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 나눌 청년 당뇨병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50세 이후에 발병하게 되는데 40세 이전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발병하는 경우를 조기 발병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8세 이하에 진단되는 경우 소아청소년 당뇨병이라고 하고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진단되는 경우를 청년 당뇨병이라고 세분화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전반부에서는 청년 당뇨병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서는 18세 이하에서 발병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당뇨병 환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에서 39세의 당뇨병 유병 인구 수와 유병률은 2013년 6,300만 명, 2.9%였던 것에 비해 2021년 2억 6천만 명, 3.8%로 증가한 것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당뇨병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청년 당뇨병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청년 당뇨병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청년 당뇨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당뇨병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떼어놓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정도고요. 두 번째로 비만하다고 모두가 다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인슐린 분비 능력의 저하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청년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심리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불편함이 당뇨병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5번째로 당뇨병이 일찍 발병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더 잘 생긴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층에서 비만한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이 청년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모든 연령군에서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 당뇨병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를 이용하여 비만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 2형 당뇨병 유병률을 비교해 봤을 때 비만한 환자에서 청년 2형 당뇨병 유병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체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 당뇨병의 또 다른 특징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시간에 따라 조금 더 빨리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인슐린 분비능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어도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어릴 때 당뇨병이 발병하는 경우, 나이가 들어서 당뇨병이 발병하는 경우보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더 저하되어 있고 인슐린 분비 능력의 감소도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은 치료 성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치료에 대한 투데이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0세에서 17세 사이에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에서 초기 인슐린 분비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좋지 않았고 치료 성적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치료 성적이 좋은 사람들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년 당뇨병 환자들을 진료할 때 인슐린 분비가 적절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상에서는 C펩타이드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실 때에 2형 당뇨병이 아닌 1형 당뇨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형 당뇨병인 줄 알고 경구 약제로만 치료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1형 당뇨병이어서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당뇨병 케토산증이 발병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C펩타이드와 더불어 자가 항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청년 당뇨병 발병에는 유전적 소인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당뇨병이 발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의 가족력이 더 많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양한 유전체 연구를 해봤을 때 청년 당뇨병 환자에서 유전적 소인이 더 강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유전적 요인도 청년 당뇨병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김지윤 선생님, 이외에 다른 특징이나 진료 시 유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진단되면 나이가 들어서 당뇨병이 진단되는 경우에 비해 추후 당뇨병 합병증 발병 위험과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당뇨병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 비율은 낮은데요.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환자분께서는 꼭 치료를 잘 받아주시고 시청하고 계신 의료진 선생님이나 보호자분께서는 환자분들께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이나 치료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 다음 편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당뇨병 환자들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열심히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 당뇨병 환자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청년 당뇨병 환자분 중에는 임신을 하게 되는 여성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 당뇨병은 임신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투데이 코호트 연구에서 여성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임신 중 합병증이 무려 65%의 환자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유산이나 사산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합병증 중 가장 흔한 것은 흔히 임신 중독증이라고 불리는 혈압의 상승, 전자간증이었는데요. 특히 임신 중 당화혈색소가 8%를 넘는 경우, 즉 임신 중 혈당 조절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 임신 중 당화혈색소가 8% 이하였던 사람들에 비해서 전자간증 발생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 당화혈색소가 8%를 초과하는 경우 아기의 저혈당이나 호흡곤란, 심장 이상의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임신 중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 산모와 아기의 합병증이 모두 증가하였다니 임신 중 그리고 임신 전부터 혈당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곽수원 교수님을 모시고 청년 당뇨병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명쾌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 당뇨병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슐린 분비 능의 감소 속도가 빠르며 유전적 소인이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청년 당뇨병은 당뇨병 합병증 발병 위험, 사망 위험이나 임신 중 합병증 발병의 위험이 높으나 많은 청년 당뇨병 환자분들이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진료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진료 시에 인슐린 분비 능력 충분한지 확인하고 1형 당뇨병의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기부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